네,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탄력은 주춤했지만 개인들이 방어에 나서주면서 오늘 장 0.3%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특징 기업들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삼성중공업 주가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이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단일 선박 수주 계약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는 15.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소식이 들렸습니다. 증권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수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해 목표액 84억 달러 중 13억 달러 수준에 그친 상황이었거든요. 이 연간 목표액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올해 수주 목표액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달성했고, 이게 현재까지 수주 실적은 총 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소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목표액을 다 채우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실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2분기에는 이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하면서 영업 손실이 7천억 원을 넘어섰었는데 3분기에는 적자 폭을 크게 줄이며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네. 3분기에는 매출액 1조 6,769억 원, 영업 손실 마이너스 13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3분기 선방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일회성 손실이 발생했었던 거였고요.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2분기 대규모 적자를 가져왔던 건 이제 시추선이라고 하는 이제 드릴십 재고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 시추선을 5척이나 만들었는데 배를 다 만든 후에 선사가 인도받길 거부해서 이게 재고 자산으로 떠안고 있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 측에선 이 애물단지였던 시추선의 가격이 계약 당시 한 척에 약 7억 달러, 우리 돈 8,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드릴십에 대한 장부가액이 20% 정도 감액되는 등 관련 손실이 4,54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이 2분기 대규모 적자의 주 요인이었고요. 올해 선박 수주도 뚝 떨어지면서 이제 상반기 수주액은 약 5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4%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식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제 최근 들어 드릴십 일부에 대한 매각 협상이 재개되고 있고요. 예상 매각가가 이 평가 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드릴십 인도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거의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금 환입에 대한 기대감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이 드릴십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면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앞서 이제 현재까지 수주 실적이 총 3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올해 연간 수주액의 45%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이제 모잠비크, 카타르 등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선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하이투자증권은 연말까지 50억 달러, 최대 60억 달러까지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드릴십 관련한 소송이 승소로 최종 마무리된다면 약 6년간 이제 연간 영업 적자의 주 원인이던 부문이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다 보니까 내년 상선 매출 증가로 흑자 전환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수주 호재 이외에도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사별로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주권이 확정되고 난 이후로 이제 발표된 이제 연구원들은 아직 없고요. 네. 이제 기존 자료를 가져와 보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설정한 적정 주가가 10,000원으로 가장 높고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 SK증권 등은 5,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일단 오늘 이슈가 굉장한 호재인 것은 맞지만 선수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개선이 선행돼야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말 부채 비율은 210.5%로 추정이 되는데
있는데 네. 이 업계에서 부채 비율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가와 전망 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과 우선주까지 오늘 흐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 배당 상황을 또 알아봐야겠는데요. 저번에 다뤄본 것처럼 이제 연말에 우선주에 투자를 해서 좀 배당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좀 유효할까요? 아쉽게도 이제 삼성중공업은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입니다. 네. 2014년 기말 배당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주지 않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적자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목적으로 삼성중공업을 매수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배당 얘기를 물어본 게 오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가서 이런 질문을 맞습니다. 드려본 네. 거였는데 배당도 안 주는데 우선주는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건가요? 네, 제가 지난번 이제 호텔신라 우선주에 대해서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주 투자는 용기 있는 분들에게만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우의 경우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주들은 보통 주에 비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더 줬는데요. 삼성중공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배당 없고요.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상 보통주와 우선주를 두고 보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10%에서 20%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의 경우를 볼까요? 삼성중공업의 오늘 주가는 이제 6천 원 후반대에서 거래된 한편 우선주는 3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뭐 아무리 따로 거래가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네, 삼성중공 우회 수급을 쭉 살펴보면 기관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개인과 외국인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최근 상한가를 기록했던 게 이제 지난 8월 25일이거든요. 이날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3억 417만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억 8천만 원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상한가를 치기도 하한가를 치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배당 매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보통주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주 투자는 시세 조종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운 만큼 투자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삼성중공우는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서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1,682%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주와 우선주의 경제적 실질 가치가 차이가 없는 만큼 이런 가격 차이는 비정상적인 거겠죠. 타이밍만 맞춘다면 일반적인 종목 투자로는 노리기 힘든 이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 타이밍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과열에 따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현재 삼성중공 우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96% 이상이고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선주 퇴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주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퇴출도 점쳐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상장 주식 수가 5만 주가 안 될 경우에 또 시가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퇴출 조건이 됐는데요. 2022년 10월부터는 상장 주식 수 20만 주 미만 또는 시총 20억 원 미만의 우선주에 대해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중공 우의 경우에는 현재 약 11만 주가 상장돼 있어 이 기준에 걸립니다. 일단 유예 기간이 2022년까지 주어진 건데요. 이 기간 이제 또 유상증자나 액면 분할 등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이렇게 되면 주가가 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세한 분석으로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오늘 또 대형 호재가 나왔고 주가도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만큼 지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승세는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이제 크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잠시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가격이 보통주보다 100% 이상 높은 종목들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모두 28개고요. 이 중 1000%가 넘는 종목은 남선알미늄과 KG 동부제철, SK네트워크스 신원, 서울식품, 삼성중공업 등 6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워낙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타이밍만 맞춘다면 일반 종목보다는 물론 이제 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제 주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상한가를 기록했던 당시의 자료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8월 25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1%대 상승한 이후 이어서 11% 넘게 빠졌고요. 7월 6일에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또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6월 당시 17일을 마지막으로 6월 말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중공업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우선주까지의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더해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짧게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해운업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조선업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조 바이든 정권 이후에 조선업이 랠리를 이어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바이든 체제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친환경이었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공약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또 기존 국제 해사기구 탈환 규제까지 맞물려서 이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교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조선 3사 수주 선박 가운데 LNG 선 비중이 100%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닐까 하는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국제 해사기구인 IMO는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게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O 규제 시행 직전인 2019년 조선 3사는 LNG 추진선 총 37척을 수주했는데요. 2014년 한 척, 2015년 두 척, 2016년 한 척 등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최대 3,600% 급증한 겁니다. 네. 따라서 조선업계에선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LNG 선박으로의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고 우리 조선사들의 수혜는 당연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